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조금 헷갈리게 지나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정도만 해도 좀 잔잔하게 지나가더니 수요일에 훅 빠졌죠. 그리고 목요일에 그대로 원상복구. 그리고 오늘 또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한 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하락으로 마치게 되니까 마치 지난주 금요일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경제 지표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물가가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놈의 물가가 네. 잡히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는 당연히 물가 잡으려고 혈안이니까 이게 증시에는 계속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굳어진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 어떻게 각계 격파할 수 그렇지. 있을지 네. 오늘도 자세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종목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 진단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같은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 종목이 있으신 분도 오케이, 없으셔도 사고 싶으신 분 오케이입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서울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되는 정보들도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나는 이걸 사고 싶다. 종목명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1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유튜브 채팅창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요즘에 미스터 진단 뭐 궤도에 좀 올랐네요. 출발하자마자 거의 뭐 봐야 아유. 200대의 진입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잠깐 볼까요? 네. 자, 보니까요, 공포가 친구다? 이제 공포를 친구로까지. 메타버스 쪽이 궁금하시다고. 메타 그리고 버스도 아니에요. 메타버스. 예, 약간 나이가 이야. 나옵니다, 바스. 예. 이게 어감이 촥촥 감기네요. 그렇습니다. 감겨요. 그 반올림 100%님 유후, 유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에 저희가 텐션을 올리고 있는데,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미스터 진단 보시는 분들 텐션도 같이 올라가나 봐요. 그렇습니다. 같이 진행하시나 봐요. 자, 그리고 블루가 아니라 블루스톰 김님께서도 종목 ICD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승님께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뭐 제갈공명님, 창호의권님, 이거의권님,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강시장 중심님, 그리고 FSD 전망 부탁드렸고, 쩡님, 우리 기술, 뭐 종목 진단이 바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저희가 발 빠르게 쫓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을 들어가 볼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전화부터 받아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 PNT요. PNT요. 네네. 잊혀진 장비 갖고 계시는군요. 예, 예. 자, 그럼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말씀을 해주세요. 44,300원에 15%입니다. 15%. 44,300원에 15%요. 오늘 구입을 했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PNT 요즘에 좀 올라간다 싶더니 요 며칠 갑자기 쭉쭉 떨어져서 요게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2차전 먼저요. 예. 저기 이종훈 전님한테 전문가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조복 전문가님 잠깐 좀 말 좀 붙여보시죠. 여보세요? 코스모, 코스모학인가 코스모 심포지의 목소리예요. 맞나요? 네, 코스모화학도 그렇고요. 또 옛날에 뉴프렉스를 6,000원, 그러니까 뉴프렉스로 8,000원 딱 고맙다고 해가지고 딱 지난번에 찍어주시네. 하고 딱 거기서 수익 보고 나왔어. 와. 내 목소리 이야. 기억 확실하게 하지. 근데 그리고 코스모학도 코스모학 물어봤을 때도 또 한마디 해줬고 저 이건인가 어저께 저는 질려버렸어요. 유창호 MC가 야. 다음번에도 고맙다는 인사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었죠.
아니, 예. 잠시만요. 진짜 나는 이거- 다 기억하는데 왜 진행자들이 기억을 못해? 이거 저희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이크가 세 자리고 세 짜고 자리라서. 치는 거 아니고 저 진짜 시청자님 아니에요. 누군지도 네, 모르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예. 아니 이종복 전문가님 어떻게 기억하시죠? 적어놓으셨네. 우리는 목소리를 들으면 딱 알고 종목을 물어볼 때 예. 물어보는 종목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와. 지난번에 그 지니뮤직도 알아챘잖아. 이러니까 이종복 하는 거군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야 이번에도 진단에 진짜. 시청자분이랑 케미가 착착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이종복 전문가께 PNT 오늘 잘 매수했는지 여쭤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오늘도 완벽한 진단 보내주시죠.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년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이번에도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타이밍하고 타점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분은 시장의 중심주나 아니면은 좀 주도주가 될 만한 쪽을 주로 매수를 하는데 좀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는 어떤 특징도 있고 다 좋은데 지금 보면 PNT라는 주식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에코프로인가 어떤 거 질문했던 분하고 같은 위치인데 저하고 궁합이 맞는 분, 안 맞는 분은 제가 이 PNT라는 주식도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토마토에 15년을 넘게 있었는데 이게 PNT를 내가 이것도 아마 무슨 증자나 아니면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2018년, 2020년 사이에 이 가격대에서 이 주식을 거품을 물었던 주식이에요. 2018년, 2019년에 이종복의 오늘장 전략 있을 때도 이 주식을 되게 자주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자주 얘기했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5,000원에서 10,000원에 있었던 주식인데 이게 5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건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같이 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종복은 종목 진단을 하는데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기본적으로 최근 2, 3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올라가면 아무리 그 주식이 좋아도 되게 좋게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올라간 주식이 계속 버팅기다가 시장을 다시 만나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PNT는 파동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엄청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게 1파 상승이 1, 2, 3, 4, 5 해갖고 이게 1파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또 1, 2, 3, 4, 5 해갖고 이게 3파 상승. 그러니까 1, 2, 이게 3 그리고 4파 조정 중에 있는데 그 4파 조정이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섹터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어느 시점에서 추세 패턴을 돌려서 1, 2, 3, 4, 5식으로 해갖고 다시 올라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이 주식만큼은 최근 2, 3년 사이에 얘가 만약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버리면 62,800원을 넘어간다면 이거는 거의 20배 이상이 올라가는 주식이 되는 거죠. 20배 이상이.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세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추세 파동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실적을 본 상태에서 주도주 섹터에서 저렇게 날아가는 게 있으면 긍정,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의 부정. 근데 지금은 이쪽이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일단 높은 건 맞고 대신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밑으로 밀릴 때는 여력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위로 올라갈 때는 타이트하게 종목 진단한다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하죠. 그게 기준과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인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코너는 종목을 진단해주는 코너지 추천해주는 코너가 아니라 이 주식도 저는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이분은 아마 이 종목이하고 기운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겠지만 지금 이 주식을 사느니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장비주든 무슨 주식이든
숨도 안 쉬고 10개를 말하시오 그러면 10개를 지금 당장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너는 추천 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실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요. 다 좋아요. 시가총액 대비에 이 회사가 낸 실적만 봐도 어느 정도의 이 회사는 충분한 어떤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여력 자체는. 근데 이제 그건 시장이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 주식이 뭐 무응급 저기를 뭐 개발했네. 그 다음에 뭐 양극재 뭐를 개발했네. 2차 전지의 최고의 어떤 그거를 개발했네.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장비과에 속하는 주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저 10배 이상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되게 작죠. 이쪽에는 엄청난 거래가 있었고 이쪽에도 엄청난 거래가 있으면서 엄청난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도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 올라가겠다고 하는 신호. 엄청난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이 주식은 4만 원 언저리까지의 조정 가능. 그 다음에 올라가도 5만 원 이상을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질문했던 주식 중에는 큰 수익을 내기 가장 어려운 주식.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섹터에 세방전지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정도의 차트 위치, 그런 정도의 모습에 있는 주식이 지금은 이거는 종목을 권한 게 아니고 마케팅에서 얘기를 자주 하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차트를 보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그런 차트의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PNT 차트의 주식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등락혼조 나올 수 있고 4만 원 지지 여부 체크에 주가가 올라갈 때 5만 원 언저리까지는 가능성이 높으나 이 5만 원 언저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야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PNT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자님 그러면 이 정도 답변이면 충분히 만족하셨을까요? 네, 너무 이해 쏙쏙 들어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사가지고 이게 그 매입한 지 첫날인데 예. 이게 쏙쏙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다른 종목을 또 매수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바로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전자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뭐 아주 캠이 탁탁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네요. 진짜 이게 우연해서 진짜 이게 필연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참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저희도 보람찹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워낙에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닙니다.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종목 진단이 이렇게 많이 미스터 진단에 들어왔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 오랜만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노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유튜브에서 박도현님께서 박도현님 지금 보셔야 돼요. 예. 박도현님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 몇 번 부르는 거예요, 지금? 보시라고. 24,800원에 10%. 자,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도 좀 쓰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자, 수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얼마 정도 봐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자, 위지익 스튜디오 24,800원인데 지금 17,800원이죠. 아이고.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 최근에 한번 쭉 올라갈 때 사신 겁니까? 아무래도 24,000원대면 더 전에 사신 것 같기도 하네요. 24,000원.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위지익 스튜디오로 좀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위지익 스튜디오 좀 높을 때 사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높을 때가 아니고 이분도 인연이 돼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저는 내가 항상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실시간의 묘미인데 전문가가 자기 입으로 내 전문 분야는 이쪽이고 이 다른 쪽의 분야 나는 안 본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토반토 시청자분들. 근데 이종복은 하잖아요. 되게 솔직한 사람이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이름 석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게에서 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토마토 여기 마케텐이든 미스터 진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 2차 전지 그죠? 뭐 칩 관련 주소부터 히토류 막 이런 것들 제가 6, 7개 섹터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위주로 하면 진짜 떼돈 벌어요. 그리고 종목 진단하면 0.2초도 안 돼서 얘기가 들어가는데 일단 이 종목은 스튜디오자 들어가면 일단은 그죠? 예. 그리고 이 위지옥 스튜디오가 원래가 여기 어떤 분들 맥스트 같은 것도 질문하고 그런 분들 많은데 2021년 11월 달에 이종복 TV에 보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대표 주식 5개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 저는 이 주식이 이미 이거 아까 PNT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PNT라는 주식도 5,000원, 만원 박스권에서 6만원까지 올라갔듯이 이 주식도 껍데기 회사입니다. 5,000원대에서 5만원까지 10배가 1년 만에 올라갔어요. 10배가 1년 만에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1년 만에 10배가 올라갔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홍수 얘기를 여기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배가 올라가면 가격 법칙상 절반은 무조건 조정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더 심하게 받으면 618, 764까지 빠진다. 기본 원칙. 정확하게 이 주식이 마디 비율 분석상 764 지점에 15,000원대 찍고 반등 나왔고 618 지점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밀리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618 혹은 764까지 빠져버리면 그 뒤부터는 그 기간만큼 다시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기법 강의에서 얘기를 자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아까 거래량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거래가 엄청나게 수반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소외주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맥스트라는 주식은 반대죠. 제가 맥스트라는 주식도 되게 자주 얘기하죠. 같은 메타버스과에. 메타버스는 들어오자마자 여기 보면 이건 질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1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갔다가 쌍봉에서 그냥 죽어서 거의 그냥 완전 저세장으로 갔죠. 이게 훨씬 난 거죠. 이건 차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거래량도 얘는 여기에도 많이 터져 있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면 이런 주식을 하기보다는 이 종목 얘기의 요점은 이런 주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기간에 10배 정도의 시세가 분출된 이런 주식보다는 시세가 없었던 주식을 동종 섹터에서 골라라. 그리고 최근 상태의 거래량이 3, 4년에 있는 주식을 골라라. 이게 종목 선택하는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지옥 스튜디오는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유창호 앵커 그러면 시간 투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는 안 하기 여러분. 예,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한 석 달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시고 다시 미스터 진단에서 물어보면 정확할 겁니다. 추가 매수 관망이고 일단 이 주식은 관망을 하고 계시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 팔아도 25,000원대까지는 팔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약간 이게 마음에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한 분기 정도 갖고 계시면서 우선 사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거래량 나올 때 사십시오. 그리고 목표가 25,000원 정도 내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한 10분, 15분 만에 한 종목 진단 신청이 50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 끝까지 받을 거니까 보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될지 몰라요, 저희도. 맞아요. 저희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볼 텐데 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현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현님.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맥스 32,000원에 10%예요. 맥스트 맥스트. 방금 언급 나왔었는데. 맥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사실 지금 진단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하. 32,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아이고, 32,0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요게 얼마 전에는 지난해 12,200원, 만 원도 깨질까 말까 정말 위태로웠던 구간까지 갔던 종목인데, 네네.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많이 갔을 때 17,700원. 더 가야죠. 전단님, 네. 많이 좀 괴로우셨죠, 지금까지? 예, 잘 이겨내셨고. 괜히 상처를 후벼파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희망을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지 좋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혹시 특별히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글쎄, 이 전문가님 처분대로 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종복 전문가님, 맥스트 아까 전에 잠시 언급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게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진짜 비중 10% 하나님이 도와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제가 아까졌어요. 이 신규 주식이나 이런 주식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시 여기는 게 재무 구조인데, 로봇 관련주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봤던 거거든요. 로봇 관련주는 10년을 봤는데, 이런 맥스트 같은 주식은 지금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거 보면 매출액이 10억, 20억도 안 됩니다. 이 동네 구멍가게도 이 정도, 동네 슈퍼도 이 정도의 매출은 나오거든요. 이 정도의 매출은. 그리고 지금 3년 연속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을 성장성만 보고 좋게 얘기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녹화돼서 근거 자료로 남을 텐데. 근데 이분 목소리가 이종복이가 관심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도와줘도 뭐 자신이 있어야지 뭐, 그죠? 예. 근데 현금 갖고 있는 279억. 279억에 시가총액 2,700억이면, 와, 이거, 아니, 저렇게 꼭대기에서 그래. 나도 한번 후벼 파고, 저를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나중에 배신하려고. 이게 일단은 이번 3월 15일이 중요하거든요. 3월 15일이. (2월 18일) 날, 작년도에는 2월 18일 날 주총 결의를 했죠. 이거 올해 2월 말 안에 주총 결의가 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 10%고, 맥스트는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화하면은 이런 게 좋은 거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어떤 공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맥스트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 AR, VR, XR 기반까지 들어가고, 여기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에도 주관사로 선정될 만큼 5G 기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하다는 거죠. 향후의 성장성과 내용은 충분하고, 일반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에 비해서 이게 되게 탄탄해요. 문제는 이 회사의 재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버틸 수 있느냐. 만약에 위기가 오고 그럴 때 증자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주식입니다. 근데 주총 결의만 하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 가능한 의견이고,
아무리 못 가도 25,000원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못 가도. 그러면은 32,000원에 샀고 지금이 14,000원이니까 여기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대신 10% 이상 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해서 25,000원에만 팔아도 수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는 은인이 되는 거죠. 저하고 관계는. 그죠? 근데 이거 정도까지는 이름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름을 쓸 수 있다. 다만 올 2월 말 안으로 주총결의 해야 돼요. 이번 3월 달만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맥스트 상세하게 살펴드렸는데,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25,000원,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네. 네. 아무쪼록 이 종목 소식 최대한 줄이고 나오셔서 다음에 또 웃는, 그 목소리로 다른 종목에 또 대박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님 할 말 저는 있으십니까? 어떤 확신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네요. 맥스트 살펴드렸습니다. 네. 야, 이 맥스트 참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 종목 진단하기 너무 어려움이 컸을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이종복 전문가의 정말 네. 딱딱딱 떨어지는 진단. 음. 아마 정말 많이 힘드셨을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이파이브. 예.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맞다. 이 살려님께서 저희에게 또 한번 맞아요. 아니 저희가 종목 진단 열심히 하는 동안에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는데 갑자기 호련히 등장한 우리 살려님. 호련이 야, 10,000원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살려님께서 또 분위기를 확 띄워주셨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이 황금빛 물결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좋습니다. 또 한 분 살려드리러 갑니다. 자, 이번에는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뭐 무슨 멘트 칠까? 예. 이야. 자, 유튜브에서 가을이님께서 현대중공업 올려주셨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예, 132,000원에 사셨고 10%. 지금 현대중공업이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만 원대 가격을 보게 되면 올해가 아니죠. 예, 어허. 작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거의 한 아무리 빨리 잡아도 9월 초인 것 같아요. 예, 바로 저기 세 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봉우리 한 중간 휴게소 있는 데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멘트를 약간 오늘. 매드 좋죠. 자, 이야.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께서 사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뭐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산을 내려온 거의 매표소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현대중공업인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요? 현대중공업은 알짜나 이런 건 다 빠져나간 상태고 이거는 분할된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참 난감한 주식이죠. 이게 13만 원이면은 13만 2천 원이면 와 13만 원, 이 13만 원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져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사진 않았을 거고 작년 9월 달쯤에 매수했을 것 같은데 비중 10%는 나쁘지 않고 현대중공업보다는 이게 여기 보면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쪽 한국조선이나 현대미포나 이런 종목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가 너무 세가지고서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긴축하겠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그러는 거라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지수의 영향이 좀 높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합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종목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현대중공업 같은 주식이 세게 치고 갈 수 있는 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할 수 있고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 언저리 이거는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면은
더 이상 시간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언저리로 가면 나와서 다른 주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다른 주식을 가는 게 꺼려지거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 이 주식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14만 5천 원 넘어서 더 세게 갈 확률은 좀 일반적인 업종의 대표주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만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세게 빠지는 어떤 이런 확률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전저점 언저리로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각 자체가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상승 사이클, 그 다음에 박스권 그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하락 사이클. 이 시간 사이클도 얼추 지나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현대중공업이 그냥 현대중공업이었다면 저는 이거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겠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주가 아니고, 그죠? 만약에 화학 섹터에 있거나 철강 섹터에 있거나 전기전자 섹터에 있거나 이런 섹터에 있다면 이건 추가 매수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해필이면 조선 섹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조선 섹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막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쨌든 시간 투자를 하면 이제부터는 얘는 턴하는 방향, 이쪽 방향이면은 맞다. 이쪽 방향이면은 맞는데 세게 올라갈 확률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조금 애매합니다. 손실 줄이고 나오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셔서 손실을 빨리 메꾸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 관련해가지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 붙여 볼게요. 네. 자, 어떤 종목이 와 있는지 보니까 유튜브 종목 진단 또 가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쩡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닉네임 외자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DI 동일이라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거 알루미늄 관련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알루미늄 박도 하고 있죠. 19,800원 10%. 이거 그럼 바로 오늘 들어오셨나요? 그런 것 같죠. 거의 뭐 오늘 종가와 동일한 수준인데, DI 동일 뭐 한창 전성기 무렵에 2021년 뭐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38,000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 뒤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얼마 전에 한 13,000원 요 정도 저점까지 갔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2만 원 여기서 더 힘을 붙여서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전문가님, DI 동일은 어떻게 보세요? DI 동일도 제가 그때 작년도에 한번 진단해드렸던 주식이에요, 이것도. DI 동일도. 요새 이제 이 주식은 전면에 들어가는 2차 전지나 이쪽 종목은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고, 보통 보다 보면 알루미늄 막 이런 것들 나오죠, 여기. 여기 보면은 2021년도에도 뭐 이런 기사가 좀 있는 주식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PNT인가요? 그 10배 올라갔던 주식과 지금 좀 전에 현대중공업 얘기했던 거. 현대중공업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3, 4년의 모습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올라간 기간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이 다 끝난 주식이라는 거죠. 조정이 다 끝났고 이제 턴하기 시작하는데, 가격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가격 법칙상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지금 보면 주가가 날아갈 때는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먼저 터졌던 주식이라면 25,000원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한 번 정도는 젖혔다가 갈 때, 다시 갈 때 크게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쐐기, 이 하락 추세선 자체도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22,500원에서 25,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22,500원에서 25,000원 사이를 돌파할 거면 그 주가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거래가 터져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전 기법 가서 보여주고 막 해도 될 수는 있지만 정신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까지는 안 가는데, 우리가 종목장세 4대 기법 거래량 필살기를 얘기를 할 때 직전 고점 거래량을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상회하면,
직전 고점이면은 이 주식이 현재 가격은 여기고 직전 고점은 여기잖아요. 여기 거래량 밀집도보단 여기가 거래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면 여기를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은 여기죠. 25,000원짜리. 이 25,000원짜리의 거래량을 보시면 4, 50만 주 거래가 2번 이상이 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4,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 25,000원을 간다라고 가정하고 현재가에 매수하든 눌리면 매수하든 그렇게 실전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래가 터져 있으면 눌리면 이걸 매수 타점을 잡아서 22,500원에서 25,000원에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은 22,5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을 잘 확인하셔라.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면 10% 정도의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주식은 맞다. 비중 늘리는 건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막 제가 이렇게 하고 막 했었잖아요. 맥스트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작년 연말장도 그러고 이종복 마케텐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종복이가 전문가의 사명이라는 얘기하죠. 이런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단할 때 원래 해줘야 되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 조회수가 없어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맥스트 질문하신 분의 어떤 목소리와 어떤 그걸 보세요. 전문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대충 눈치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화가 유리한 겁니다. 동일도 마찬가지. 이것을 보는 분들이 이 설명에 뭐 어떤 저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식은 어떤 사명감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얘기할 때는 진짜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고 살기가 결정되니까. 근데 뭐 대충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런 거는 뭐 사명감을 발휘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추세가 바닥을 쳤느냐, 그 다음에 올라갈 목표치가 크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가벼워졌느냐, 이런 걸 판단하고 엔터를 치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단기간에 10배, 20배 올라간 주식을 고점에서 사거나 종합이 조정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는 습관만 고쳐도 주식으로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DI 동일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뭐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뭐 아주 폭넓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다 이렇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시면서 내 종목만 봐야지가 아니라 전화하세요. 그냥 그리고 다 보세요. 남의 거 종목 들어도 이렇게 꿀팁들을 다 남겨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어찌됐든 DI 독일 요거 만약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뭐 22,000원, 25,000원대까지도 올라설 수 있을 테니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쩡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죠? 아까 저희가 이번에 사셨나 싶었는데 채팅창 보니까 좀 물타기 하셔서 예전에 사셨나 봐요. 또 약간 사연이 있군요. 네, 그동안 좀 끌고 오셨을 텐데 아무쪼록 앞으로는 수익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DI 동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튜브에서 최영희 영희님께서 네. 왠지 계속 영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반복적이네요. 헷갈리죠. 예. 후크송을 입인데 어쨌든 인선 ENT 또 폐기물이고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거기 자회사가 또 네. 폐배터리 아하, 요즘 네네네. 어제 오늘 또 무슨 폐배터리 얘기 많이 난리예요, 나오잖아요. 또. 네,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5%의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예. 사셨던 가격은 11,000원이고 비중 10%를 들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 매수가까지 오진 않았고 좀 예전에 사셨어요. 지금 최영희 영희님께서는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이제 그 폐기물 관련주로 전망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징하게 무겁네요. 징하게라는 말. 징하게 무겁네요. 여기서 징하게 감정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갑자기 오늘 갑자기 확 뛰니까 우리 영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지금 뭐 심장이 콩깍콩깍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가나? 약간 네. 이런 거,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인선 ENT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죠. 말 그대로 환경 관련주로 좋아했던 주식인데 알다시피 IS 동성가요? 그거하고 같이
저기 하면서 폐배터리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선이는 폐배터리도 들어가고 환경도 들어가서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선 ENT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인선이 인순인 줄 알았어요. 네. 친근하죠? 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최고의 주식입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은 재무 상태나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거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다만 이런 주식은 이제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라 소외받기 십상인 주식인데 여기서도 한번 기사 갖고 한번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기사 나오면서 날렸죠?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이제 완벽하게 기법 하나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0원에서 15,000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15,000원에서 8,000원. 그러면 아까 어떤 분 진단해 줬을 때 마디 비율 분석상 50에서 618원짜리까지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한번 터졌고, 오늘도 또 터지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나오는 거죠. 8,000원에서 머물러 있었으니까 만원 돌파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고, 만원을 돌파할 때 거래를 터지면 조금 더 세게 보면 11,000원 언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죠. 11,000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눌리면 그 다음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근데 이거 오늘 물린 건 아니죠? 11,000원이고 지금 9,000원이지 않습니까? 비중 10%니까 이 주식에서 수익을 내시고 싶으시면 조금 흔들릴 때 추가 매수하셔서 가만히 냅두면 이것도 11,000원까지는 기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종복 이름 쓰고 밑줄 쫙. 네. 자, 눌림목 매수 해가지고 11,000원에서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인선 ENT. 인선이, 예. 인선이. 우리 예. 전문가께서 진짜 좋아하는 종목은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네요. 대보마그네. 대보마그네. 이런 거, 예.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인선 ENT 수익 내고 나오세요. 네. 네. 자, 종목 진단을 정말 열심히 일부 시간 동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네. 오늘 종목 진단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뭔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분출하면서 나 이제 다시 좀 돈 좀 벌어보자. 가보자. 네,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진단도 많이들 더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한 분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다 같이 이익을 안겨다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짤막하게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이 경제 지표 얘기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고용, 물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경제 지표의 중요성 요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지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 때가 됐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타이밍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환율 얘기를 했어요. 결국 환율이 1280을 넘었고 지금 시간에 역외 환율에서 1300을 주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 되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경제지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발표됐던 CPI, GDP, PPI에 대해서 이종복의 코멘트를 한번 놔드려 볼 테니까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따 2부에 다음 주 시장 전략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쪼갰습니다. 자, 우선 핵심적인 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연역법, 귀납법 스타일입니다. 이종복 스타일은. 핵심을 먼저 얘기하고 풀어드릴게요. 자, CP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았으나 이전보다 낮았고 수치가 높아요. 뭔 소리야? 자, 예상보다 높았다는 얘기는 예상치를 너무 작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전보다 낮았으니까. 근데 이전보다 낮았지만 그 수치가 높다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시장의 중립 이하.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고 할 만큼 안 좋은 기사입니다. 이거 나쁜 기사. 자, GDP 소매 판매. 너무너무 높게 나와. 이게 이종목 스타일. 너무너무 높게 나왔다. 경제가 좋다라는 그거죠. 경기 침체가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은근히 나온다는 얘기는 잘난 척 한번 하고 간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상으로는 시장의 나쁜 얘기. 자, PPI 적절하게 감소하는데 여전히 높음. 보세요. 예상보다 높았으나 수치가 높다라는 말이고 적절하게 감소하는데 여전히 높음.
감소는 감소고 낮은 건 낮은데 여전히 높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은 시장이 반응을 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저는 이건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PPI의 수치는 저는 동그라미 정도로 줄 수 있을 만큼 PPI는 동그라미가 맞아요. 근데 시장은 이것도 X로 받아들이고, 왜 X로 받아들이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전월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PPI는 동그라미고 전월비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를 보면, 지표가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X가 3개고 동그라미가 하나 정도. 근데 높은 동그라미, 여전히 불안한 동그라미. 그러면 장이 급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장이 급락합니까? 아직은 버티고 있죠. 자, 국내장이 급락합니까? 아직은 버티고 있죠. 환율이 1300을 왔는데 외국인이 팝니까? 아직은 안 팔고 있죠. 그래서 다음번 이 물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번 이 PCE 물가도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살짝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시간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파웰 의장이 2월 2일 때 연설을 할 때 PCE가 4%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PCE가 다시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칸이 너무 길어서 그건 빼버렸거든요. 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다시피 이 이전치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근원 PCE가 4.4가 4.4로 예측되어 있지. 예측되어 있죠. 그러면 이전치 5보다 낮게 떨어져서 만약에 이 PCE가 5%보다 더 낮게 떨어질 때, 낮게 떨어지는 게 4.9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0.4에서 0.6 사이로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 수치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숫자가 4.6 수준 정도 나오면 지수 위로 올리는데, 이게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나오면 올라가는데 확률적으로는 낮게 나올 확률은 떨어진다는 얘기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시간이 49분이죠. 아직 시간 있죠? 저거보다 먼저 나올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23일 날 전분기 근원 PCE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분기 근원 PCE가 23일 날 나와요. 이걸 보시면 이건 3.9에서 4.5로 높아져 있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장은 흔들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표 높아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요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상황의 분위기는 높게 나올 분위기다. 요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높게 나올 분위기고 이 정도였으면 미국장이 기술적으로 벌써 12,000대로 밀려 내려와 있었어야 됩니다. 12,000대로. 근데 지표가 저렇게 나오는데도 오히려 양봉세계를 주고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걸 쌍봉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기술적으로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요 폭이 있지 않습니까? 요 폭만큼 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일선을 깨고 급락하는 그런 장은 아닌 거죠. 저는 이거는 이 종목의 미스터 진단 시청자분들한테 전문가의 사명으로 앵무새가 아닌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저기가 기회입니다. 기회. 다만 지금도 보시면 저기가 기회입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 정도까지는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기가 기회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저 정도로 밀릴 확률이 높은 거고, 저 정도로 밀렸을 때 기회를 잡는 거죠. 이 종목은 말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 얘기를 좀 해드려야,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 보이죠? 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거고, 이거죠, 이거. CPI하고 소매 판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5.72, 5.6. 둔화되는 게 속도가 떨어지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6.5가 6.4. 자,
생산자는 아까 PC하고 생산자는 안 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시간이 쫓길 줄 알았어. 자, 여기 보세요. PPI를 먼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5.8이 5.4면 0.4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예상이 4.9. 어떻게 물가가 1%가 빠지나? 한 방에. 이걸 너무 높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6.5. 기존에 6.5인데 예상을 5.4로 했어. 어떻게 물가가 한 번에 1포인트가 빠져버려? 말도 안 되는 거지. 6.5가 6.0으로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대신 이 전월비가 조금 높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0.2가 0.7.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은 시간 없으니까 빼버리고 저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둔화되는 폭이 분명히 컸죠. 컸는데 높은 거고요. 자, CPI 보겠습니다. 5.7이 5.6, 6.5가 6.4. 둔화폭이 작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는 뭐 얘기할 거 없고 환율이 더 중요하니까. 저거하고 다시 환율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2월 10일 날 환율 1280의 중요성 해가지고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네 어쩌네 얘기하고 1280을 돌파하면 되돌림이 나온 후 1320에서 13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영향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경제지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얼마만큼 내려왔냐, 얼마만큼 둔화됐냐, 그리고 그 수치가 여전히 높으냐, 낮으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은 미국장은 12,000 언저리나 그 이하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 환율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오히려 외국인 매도세가 동반되면서 장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박스권이 유지가 있다라는 점. 뭐를 의미할까? 이것까지는 이 시간에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목 TV든 박혜텐이든 아니면 다음에 시간이 있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 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위험하게 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다만 다음 주에 PC의 수치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뒤에 FOMC에서 여러분들이 FOMC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봐가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그림을 그려라. 나머지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지표의 중요성 자세히 살펴드렸고요. 네. 자, 1부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2부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